자, 오늘 주제입니다. 부동산 양극화 시대,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는 의미는 이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커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과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집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이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 집이 10채가 있었다면 1번 집이 가장 가치가 큰 집이고요. 2번 집이 두 번째로 가치가 큰 집. 그 당시는 가치가 크다 적다 이렇게 판단할 겨를이 없었죠. 집이 워낙 부족하니까 무조건 내 집 갖자 이렇게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1번이 제일 높고 10번이 가치가 제일 낮은 주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거에는 인구도 늘어나지 공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 공급 부족하니까 1번 집은 내놓으면은 뭐 한 반나절 만에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오고 2번 집은 하루 지나니까 오고 3번 집은 한 2, 3일 지나니까 오고 10번 집은 10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10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즉 가치가 있든 없든 다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요. 옛날에 하고 틀린 게 옛날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보급률이 옛날엔 턱없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3%가 넘어갑니다. 이제 평균, 전국 평균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더 100%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103%가 넘어간다. 자, 이런 시점에는 과연 옛날 과거처럼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 다 오를까라는 거죠. 안 오른다는 겁니다. 1번 집부터 3번까지만 오를지 아니면 4번, 5번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나머지 이 뒤쪽에 있는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가 없다는 걸 이렇게 집의 크기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가장 작은 이 뒤쪽 라인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차별화가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의 집값은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으로 재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규제가 강할수록 양극화가 빨라진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 23번의 대책으로 투자 수요 급감했다. 23번 대책 중에 22번이 규제 대책이고 그다음에 한 번이 공급 대책이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지금은요.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돼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갈아타기나 그리고 돈이 많은 현금 부자들만 지금 집을 사더라.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거래량 급감으로 거래 절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거래량 절반, 8월 달에 거래된 7, 8월에 거래된 거래량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최고가를 더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이거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극과 극으로.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6월 달에 15,587건이 거래가 되고 7월 달에 1,654건 이렇게 거래가 됐다가 8월 달 되니까 4,588건으로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8월 달은 뭡니까? 다주택자 710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2주택이면 8%, 3주택 12% 중과가 시행이 된 게 8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강할수록 양극화가 빨라지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거래량 급감으로 해서 거래는 없는데 오히려 신고가는 갱신이 되는 이상한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은 정말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2013년도에 강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우리 손님들한테 얘기를 드렸냐면요. 2013년도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같이 공존한다. 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부동산 추세가 오르는 시기에서 떨어지는 시기로 바뀌는 시점을 저는 2020년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2013년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더 길게 상승 추세가 전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한 2023년도까지는 어쨌든 상승 추세로 전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지금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유동성 공급 통화량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죠. 미국은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2년도까지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1년을 더 늦췄습니다. 2023년도까지. 자, 미국이 2023년도까지 경제가 안 좋아서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올릴 수는 없겠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 것 없는 지금 이런 돈이 지금 시중에 엄청 풀리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다라는 거. 이게 과거랑 틀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규제가 이렇게 많아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2020년도 제가 시장이 꺾이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꺾이는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규제 시장에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도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법인 매물이 많이 나왔다. 법인 매물이 또 다른 갭 투자자들이 샀다. 예, 그래서 법인 매물, 그다음에 갭 투자들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샀던 이런 매물들은요. 대부분 지방 매물이거나 경기권에서도 중심권이 아닌 외곽 매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서울도 조금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는 거지 서울에서도 이 강남권이라든지 중심 지역들의 이 물건은 안 나올 것이다. 양극화가 그래서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래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오르는 시대에서 앞으로는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대로 바뀝니다. 자,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재테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 예전에 우리 인서울 하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 무조건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역시 서울에다 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나더라라는 거죠.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은 그래서 자, 어디에 투자하느냐. 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다.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늘상 어떤 순간의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호재가 자, 이런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라고 해요. 아파트 지역이 이렇게 뭐 한 2,000세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옆에 어떤 커다란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대형마트가 아니고 여기에 100층 이상 되는 현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옥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요. 이 아파트는 대박이 나게 됐죠. 그래서 이 호재의 크기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내 그 이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호재가 큰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호재가 큰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작은 것, 단 호재가 있다면 작은 호재든 큰 호재든 호재가 있다면 많이 오르든 작게 오르든 어차피 오르더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유명한 분이네요. 토마스 에디슨. 자,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포기는 절대 없어요. 포기라는 거는 항상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전 재산을 어쨌든 부동산에다가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이런 모든 지역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펴가면서 어디에 지금 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고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이익이 극대화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10월 달에는 부디 잘 판단을 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